볼까요? 자, 6-1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F랑 G가 이렇게 있을 때 G, Fx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꿔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같이 놨을 때 fx의 범위부터 봅시다. fx는 언제 바뀝니까? 0에서 1까지 먼저 한번 바뀌네요. 0에서 1까지 몇에서 몇 가지 변해요? y 값이 1. 그럼 여기서 0에서 1까지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3에서 0까지 감소한다. 다음에 1에서 2까지는요? 1만 나와. 1에서 2까지는 1만 변하는 게 없어. 그냥 1만 나와. 그러면 x값이 1에서 2까지면 g 뭐만 생긴다? 1만 생긴다. g1의 값이 몇이죠? 0. 그러면 1에서 2까지는 0만 계속 나온다. 이렇게 써야 돼.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는요? 1에서 3까지니까 0에서 2 갔다가 다시 1로. 그래서 우리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다. 이때 요 뜻이 뭐라 했었죠? y는 g의 fx와 y는 몇? 2라는 상수함수가 만났을 때 교점의 개수 찾아라. 실근의 개수나 이제 실근의 합을 구하라 했네요. 어쨌든 y는 2는 이렇게 생기시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 값이 우리가 찾고 싶은 x값, 이 값이 우리가 찾고 싶은 x값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x값은 어떻게 찾으면 좋겠어? 이 그래프가 몇이죠? 여기가 3이니까 여기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 근데 그 값이 몇이 되는 값이야? 얘가 2가 되는 값 찾는 거야. 몇 나와? 3분의 1. 또 요 그래프 찾으면 되겠지? 요 그래프는 기울기가 몇? 여기 못 찾겠네. 요 녀석은 2점하고 중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면 1과 2에서 가운데서 변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2와 3 사이의 가운데 값이니까 몇 나와야 돼? 2분의 5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과 2분의 5를 더한 값이 7분의 합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다음. 자, 저번 시간에 넘어갔던 내용이 하나 있잖아요. 126페이지 한 번만 볼까요? 우함수와 기함수. 네, 한글로 y축의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문제에서 우함수라고 얘기해 줄 때도 있고요. y축 대칭함수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함수는 y축 대칭함수라서 식은 여러분들이 수상에서 배우고 왔던 요 표현을 씁니다. fx가 f-x랑 똑같다. 그래서 우함수의 특징은 마이너스를 먹는다. 없애버린다. 마이너스를 없애버린다. 우함수의 특징이 이렇게 생겨요. 그 다음에 기함수는 그러면 무슨 대칭이다? 원점 대칭 함수다. 이걸 기함수, 우리나라 말로 기함수다. 그래서 기함수다 그러면 원점 대칭 함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함수의 특징은 마이너스를 하고 뱉는다. 뱉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함수는 뭐하고? 먹고, 기함수는 뱉는다.
돌렸을 때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돌렸을 때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원점 대칭은 1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나 원점으로 잘랐을 때 만약에 우리 원점 대칭 함수가 뭐 이런 것도 원점 대칭 함수거든요. 그러면 한쪽에 있는 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를 x축, y축 대칭시켰을 때 일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꽈서 생각하는 건 약간 좀 너무 이렇게 꼴 건지 이렇게 살짝 꼴 건지를 모르니까요. x축 대칭 함수는 뭐라고 하겠어 그러면? 우함수, 기함수 있었으니까 우기, 좌 없죠. x축 대칭 함수는 없다 했잖아. 함수가 아니라 했잖아. 그래서 x축 대칭은 없다. 그래서 대칭인 함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들도 있고 특정한 점들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는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함수와 기함수를 y축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요 여기 함수에서 그냥 나오니까 하긴 했었는데 미적분에서 좀 더 크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옆에다 하나 써놓을까요? 자, fx를 우함수, gx를 기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나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기함수예요. 먼저 이렇게 생각해 놓고요. 선생님은 외웠냐? 그런 건 아니고 우함수 우리는 어쨌든 지금 이제 뒤쪽 우함수, 기함수의 특징들을 이제 나중에 그래프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이게 수학 2 그러니까 미적분에서는 다항 함수를 가지고 우함수, 기함수를 계속 판단할 거거든요. 그때 우함수의 특징은 우함수의 특징은 짝수, 차수들만 있습니다. 다항식에서. 다항 함수에서. 기함수의 특징은 홀수, 차수들만 모여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짝수, 짝수 곱하면 무조건 뭐가 나오겠어? 짝수. 그러니까 우함수인 겁니다. 홀수, 홀수. 짝수. 그러니까 기기 곱하면 우함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9981이 아니라 x세제곱 x세제곱 곱하면 x 6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한 거는 좀 더 한참 위인 합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방금 합성을 얘기한 거고 선생님은 그냥 곱하기만 알면 됩니다. 합성까지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 알겠죠? 그 다음에 짝수 홀수 더하면 홀수 홀수 짝수 더해도 홀수. 그래서 기함수가 된다. 요게 미적분 배울 때 좀 더 굉장히 좀 적분 10분 걸릴 거 1분 안에 끝내는. x의 0제곱이니까 상수항도 짝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x의 0제곱이 상수항이니까요. 자, 그래서 뭐 우함수냐 기함수냐 판별법은 x에다가 마이너스를 뿅 집어넣어 보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없어져서 나오면 무슨 함수? 우함수. 마이너스가 툭 뱉어 나오면 기함수가 된다. 우리 이제 이거 끝나고 배수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를 배우는데요. 이때 다시 우함수, 기함수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y축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다. 그래서 이제 옆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자.
자, 여기 별표 내용. 함수 그래프의 대칭성. 두 번째 내용은 몰라도요. 첫 번째 내용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는 엄청 표현이 자주 되니까. 여기를 잘 해놓고 넘어가야 대수에서 미적분에서 크게 고생하지 않아요.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냥 F랑 여기는 몰라도 됩니다. 아직은 요 내용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얘는 안 써요. 거의 안 씁니다. 여러분 한 고3 때 가야 써요. 얘랑 얘가 이렇게 있을 때 A 똑같고 X의 부호가 다르죠? 이런 식을 써줬으면 얘는 대칭성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무조건 대칭성. 얘들아 봐봐. 이게 뭐냐? Y축 대칭 함수죠. 우함수죠. 이거 더했더니 몇 나와? 0. 그래서 X는 0이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겁니다. 근데 X는 0이란 직선이 뭐야? Y축. 그래서 이게 Y축 대칭의 함수인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X랑 X의 부호가 다른 F에 관련된 식으로 써져 있으면 얘네 둘이를 더해. 그럼 몇 나와? 2A 나오지. 대칭성을 찾아야 되니까 그걸 2로 나눠. 그럼 몇 나와? A. 그래서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그럼 얘랑 좀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이거죠. 얘는 뭔 말이야? 옳지. 얘 주기 얘기하는 거야. A마다 똑같은 그래프가 나온다. 얘는 구분 어떻게 한다? X의 부호로 얘기한다.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뭘 얘기하는 거고? 대칭축을 얘기해 주는 거고, X의 부호가 똑같을 때씩은 주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적어놓으세요. 이것도 A마다 똑같은 주기가 A다. 항상 A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냥 요렇게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요거까지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미적분 할 때 수월해요. 수월합니다. 자, 우함수, 기함수 이제 이해했죠? 그래서 넘어가 보면 역함수가 나와. 얘들아, 우리 선생님이 처음에 함수 설명할 때 X의 남자애들이 나가고 소개팅을 나가고 Y의 여학생들이 나갔으면 조낸 짜증나게 여학생들 입장에 짜증나게 남학생들을 고르는 거였죠. 여학생들은 그냥 선택을 받는 입장이었어요. 조낸 짜증나겠지? 그래서 역함수 이제 여학생들이 고르는 겁니다. 여학생들이. 대신에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면 남학생이 골라준 그 화살표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럼 바꾸자. 여학생들이 X에 있고 남학생들이 Y에 있을 때 여학생들이 막 고를 거 아닙니까? 막 차은우가 막 다 골랐을 거 아닙니까? 차은우 나왔으면 그러면 차은우가 역함수가 됐을 때 이제 차은우가 골라야 되는데 그 길 따라가야 되니까 여학생들한테 다 골라줘야 돼. 그럼 되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건 정의역이랑 공역이 이렇게 있을 때 역함수는 이제 누가? 공역이 정의역이 되는 거야. 정의역이 공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방금 같은 경우에서 여학생 5명이 차원으로 다 골랐어. 그러면 거꾸로 역함수를 치려고 봤더니 차원우가 그러면 여학생 5명을 다 골라줘야 되는 거죠. 혼자서. 그럼 함수가 돼? 안 돼?
안 되네. 그럼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역함수가 들려야 돼.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1대1 함수도 아니고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중요해요. 그래서 역함수는요, F 인버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F 역함수라고 이렇게 읽을 거예요. 이렇게 썼으면 F분의 1이 아니야, 얘들아. 알겠죠? 그냥 F, 함수에서 마이너스 1을 다른 건 역함수를 얘기하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럼 아까 하나 더 중요한 게 1대1 대응이어야 되는 걸 이해했어요? 간 길 그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됐었지?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돼.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또는 역함수를 갖는다. 라고 하면 이 F 함수는 무조건 뭐고? 1대1 대응이고 그래프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게 된다까지. 이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역함수도 1대1 대응이라는 성질을 무조건 갖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아까 x가 정의역이 공역이 되고 공역이 정의역이 된 거죠. 그러면 x가 뭐가 되고 y가 되고 y는 이거 어디서 배웠지? 도영이 방금 도영이 이동해서 그렇지. y는 x.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킬 때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됐던 거 기억납니까? 네. 우리 점도 1,1, 2,1이었고 식도 x가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꿔서 썼던 거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된 거니까 이 역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겠어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무조건 대칭이 됩니다. 저 식들은 몰라도 돼요. 그럼 역함수 어떻게 구해? x랑 y랑 바꿔서 구하면 됩니다. 근데 식을 구하는 건 두 번째고요. 함수값 같은 걸 찾을 때는 그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한 번만 구해볼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봐요. 야 이거 정의역이 이거고 공역이 이건데 y는 2x 빼기 1의 역함수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쓰죠. 뭐라고 써? x는 2y 마이너스 그럼 y는으로 써야 되네. 어쨌든 함수식은 그럼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다음 뭐가 존재합니까? 지금 이 함수는 범위가 존재하죠. 범위가 존재하는 함수면 똑같이 역함수도 범위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자, 정의역은요. 이렇게. 왜? x의 범위가 이제 뭘로 바뀌겠다? y의 범위로 바뀌겠다. x랑 y랑 바꿨으니까. 또 공역은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의역이고 이게 공역이면 치역은요? 공역이랑 똑같을까요? 그렇지. 1대1 대응이고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 증가함수니까 공역과 치역이 똑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확인해주면 더 좋겠다. 자, 밑에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대. f 역함수 한번 구해봐라. 범위가 안 써져 있으면 범위 안 쓰면 됩니다.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역함수 구해볼까요? f 역함수 x는 어떻게 돼? 얘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니까 바꾸면
x는 마이너스 3y 그러면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니까 y는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겠죠. 2차 식이면 어떻게 할까? 2차 식은 역함수로 바꾸려면 범위가 존재해야 돼. 왜? 그렇지. 2차 함수는 1대1 되는 게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근데 봐봐. 만약에 y는 x제곱이야. 이렇게 써져 있으면 역함수 구해볼까요? 어떻게 돼? x는 y제곱. 그럼 y는? 그럼 y는 뿔마루트 x는 어떻게 그려야 돼? 이제 다음에 배울 건데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두 개가 그려줘야 되잖아. 뿔마루트 x니까. 그래서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왜 뿔마가 나오고 두 개가 그려지? 왜냐면 어쨌든 얘가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역함수를 구할 의미가 없어요. 원래 첫 번째. 그리고 만약에 얘가 역함수를 갖는다고 하면 새로운 범위가 하나 생겨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범위에 맞는 값 골라주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 하나 해보면 만약 이렇게만 생겼어. 얘가 y는 x제곱이야 이렇게. 그러면 얘 역함수는요. 역함수는 항상 뭐에 대해 대칭이라 했죠? 지금 y는 x에 대해 대칭을 그리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얘 이정이 y는 루트 x예요. 다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이 그래도 계속 그릴 거거든요. 어쨌든 자, 얘 역함수를 구하래. 그럼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될까? 어쨌든 뭐 x가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생기겠죠. x의 범위가 이렇게 생긴 쪽에서만 뭐 x가 2보다 크거나 3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는 대로 최소값이 2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겠지. 그러면 x는 y제곱 4y 플러스 7 안 된다. 안 시킨다. 식구하라는 얘기 안 시켜요. 안 시킨다. 안 되는 건 안 시켜요. 못 푸는 건 안 내요. 그래서 f 역함수 2를 먼저 구해볼까요? 몇이냐? 2 넣으면 되니까 3분의 4. 이게 이제 하수. 하 단계에서 찾는 녀석들. 수하니까 수상으로 가세요. 수상으로 가 다시. 자,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바로 역함수의 함수값을 찾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알겠죠? 봐봐. 되게 한정적이잖아. 1차 함수는 그냥 바꿔서 하면 되니까 덧셈 뺄셈만 잘하면 나눗셈, 곱셈만 잘하면 구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2차식이 나와버린 순간 범위도 필요하고 막 뭣도 필요하고 막 개빡세. 그리고 구할 수도 없어 심지어. 이해돼? 그러면서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먼저 f 역함수 2를 몇인지 알아볼라? 몰라라고 쓸게. 몰라. 그러면 역함수는 뭐에 대해 대칭이라 했죠? 그러면 얘네 둘이 x랑 y랑 바꾼 게 y는 x에 대해 대칭시킨 거 맞아요? 그러면 f 몇이 몰라가 몇이 된다? 이렇게 돼요. 없어지면서. 어쨌든 역함수를 y는 x에 대해 대칭시킨 값이 다시 f고 f를 다시 y는 x에 대칭시킨 값이 f 역함수일 거 아닙니까? 그럼 점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몰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몰라 플러스 6이 몇인 거야? 2. 몰라는? 3분의 4.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3분의 4를 찾아내면 됩니다. 역함수 구하지 않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역함수의 값을 k라고 놔두든지 t라고 치환하고요. t로 놔두고요. f식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항등 함수가 뭐였죠? fx는 x. 함수로 생각하면 i는 뭐랑 똑같다? 1이랑 똑같다. 그래서 f랑 f 역함수를 합성하면요 항등 함수가 나옵니다. 이때는 f분의 1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약분되니까. 이때는 f랑 f 역함수가 같이 합성되어 있을 때는. 그래서 f 합성 f 역함수에 5 이렇게 써져 있다. 그러면 얘가 사라지면서 뭐만 남아? 5. 그럼 답은 5야. 해보면 f의 f 역함수 5인 거 맞아요? 네. 그러면 f 1차 함수야? 모르지. 네. 그럼 이거 모르니까 f 역함수 5 값을 t라고 놓자. 그러면 요 식을 니네가 써버린 순간 뭔 식도 하나 생겨요? f t는 5. 그럼 이제 집어넣을까요? f 역함수는 몇인 거야? f t는요? 5. 이렇게 5 나오죠. 이 5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항등 원래 f와 f 역함수를 합성하면 그냥 사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항등함 가장 정확한 건 그냥 항등함수가 나온다. 항등함수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f 합성 g의 역함수. 이걸 그럼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풀어낼 때 g 합성 f의 f 역함수 마이너스를 달아주면서 튀어나오는데 자리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외우세요. 그냥 증명하는 거 안 나오니까요. 이렇게 돼요. 세 개도 해볼까요? f 합성 g 합성 h 역함수는 그럼 어떻게 써지겠어? h 역함수 g 역함수 f 역함수. 그러면 f 역함수 합성 g의 역함수는요? g 역함수 합성 f 끝. 이렇게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뭐야? 드모르간 거랑 비슷하죠.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자기 자신. 자, 해볼까요? 이게 쉬워. 나중에 이게 다른 문제들이랑 섞여서 나올 때가 어려운 거죠. 자, 두 함수 f랑 g가 있어요. 얘부터 좋아해. 그럼 요거를 먼저 푸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그대로야. 자, 써보자. g 합성 얘 풀자. g의 역함수 f의 역함수 g. 지우라고. 없어. 그러면 니네는 결국 f 역함수 g의 2 구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러면 f 역함수 g2 값인 거고 g2는 몇 나와? 0. 그러면 f 역함수 0인 거야. 알아 몰라? 몰라. t. 니네가 구하고 싶은 건 무슨 값? t 값. 근데 요 식 가지고 뭐 쓸 수 있어? ft는 0. 뭐 넣으면 0 나와? 마이너스 1. t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찾는 거였어요. t 값이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이 말이니까.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은 마이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역함수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
fx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우리 역함수 구할 때 x랑 y 바꿔서 했으니까 자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어야 됩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된다. 빨간 펜 밑줄 하나 그러네. 그래 여기 별표를 크게 쳐놓자. 5개 정도 쳐놓을까요? y는 fx의 그래프랑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이 존재하면 그 교점은 f랑 f 역함수의 교점이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얘는 y는 x라는 직선과 이렇게 만나지. 그러면 얘는 흰색 그래프의 역함수는 어떻게 돼야 돼? 얘를 y는 x에 대치시킨 거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 맞아요? 그럼 교점이 지금 여기랑 여기인 거 맞습니까? 근데 봤더니 파란색 y는 x라는 직선과 원래 있던 fx의 교점이나 분홍이 역함수와 흰색의 그래프의 교점이나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식으로 구할 수 있는 식은 뭐밖에 없었지? 1차 함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다른 그래프, 이런 곡선이 나오는 그래프에서는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교점을 찾아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굴 이용한다? y는 x라는 직선을 이용한다. 그래서 fx랑 f 역함수 x가 만난대. 그러면 그 만나는 점을 누구로 지나는 거야? 그럼 우리 연립을 누구랑 하면 돼? y는 x랑 fx랑. 그리고 얘는 좀 더 좋은 게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의 특징이 뭐죠?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점의 좌표가 1, x좌표가 교점의 x좌표가 1하고 3에서 만난다? 그럼 전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몇 컴마 몇 과? 1,1과 3,3에서 만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안 만나면 교점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안 만날 수도 있어. 역함수. 만약 이거 뭐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면 안 만날 수도 있어. 그래프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만난다면 그 만나는 점은 누구와의 교점하고도 똑같다. 이거 이해됐냐? 단 여기다 추가해 놓을까요? 예외가 있어. 단 증가함수일 때만 성립합니다. 증가함수일 때는 무조건 성립해요. 무조건. 그러면 뭐일 때? 감소함수일 때는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학평 단편성에서는 그리고 우리 문제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아니 증가하는 함수와 역함수 얘기만 할 겁니다. 수능에서 이제 막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막 가르쳤어. 역함수랑 fx랑 f 역함수 교점 구할 거면 그냥 y는 x랑 넣어. 그래서 찾아내 무조건. 라고 해서 한 2, 30년 동안 쭉 그렇게 왔는데 한가운데서 빡 내버렸습니다.
아닌 경우. 감수. 근데 그래프만 한번 그려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찌든 거죠. 찌들었어. 보였어 이 새끼들. 그래가지고 거의 다 틀렸습니다. 괜찮은데 수능에서 거의 다 틀리면. 다 틀렸어. 괜찮아. 나만 틀려도 괜찮아. 점수가 많이 안 깎이니까. 대신에 다 틀렸는데 나만 맞았어. 그러면 존나 개 대박이죠. 그죠? 자, 예외인 거 하나만 선생님이 그려줄게요. 우리 책에도 있긴 한데 저거는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자, 보기만 하세요. 여기까지 우리 처음일 때는 자, 증가함수일 때는 다 필요 없다. 그냥 y는 x랑 교점 찾으면 된다. 네, 감소함수인 게 누구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 얘 이름이 마이너스 x 세제곱이라는 친구예요. 얘가.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 얘도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으니까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으니까 얘도 이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도 뭐 하고 있겠어? 역함수를 갖겠죠. 왜냐? 뭐니까? 1대1 대응이니까.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있는 거예요. 역함수면 같은 말입니다.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고. 필요 충분 조건. 역함수 그려볼게요. 자, 얘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요렇게 오니까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 니네가 생각하는 대로. 또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요? 니네 이거 초등학교 때 막 그 콤파스로 막 그랬던 거 기억납니까? 그거. 그래서 니네 그래서 이렇게 막 이거 이제 많이 할 거야. 막 이렇게 부채 뭐야? 그 부채꼴에서 이렇게 둘러싸인 요 도형의 넓이 같은 거 찾는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엄마한테 막 등짝 존대 맞으면서 막 배우고 막 그랬겠죠. 선생님한테 막 등짝 맞거나. 자, 교점 생긴 거 보였어요? 네. 여기 교점 생기죠? 여기도? 여기도. y는 x랑 만나는 점입니까? 이 점과 이 점이? 아니죠.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증가함수일 때는 무조건 그러니까 역함수 그릴 것도 없이 y는 x랑 교점 찾아서 그냥 그려버리면 끝나는데 감소함수일 때는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됐어요? 요런 경우도 있어요. 요런 경우도. 그러면 이런 감소함수일 때는 교점이 역함수와 만나면 무조건 홀수계가 나옵니다. 홀수계가 나와요. 홀수계가 나오고 그때 이 홀수계의 한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5개면 세 번째 교점이 5개면 가운데 있는 점은 무조건 0,0이다. 0,0. 근데 이제 얘가 평행이동 되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가운데 있는 점은 무슨 점이겠어? 옳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인 거예요. 가운데 점은. 조금 어렵지만 이건 이제 나중에 미적분 2에서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왜냐면 역함수는 여기 수하에서 한번 나오고요. 되게 중요하게 다룹니다. 수하에서. 역함수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그리고 이제 1대1 대응이다 또는 그래프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미적분에서 되게 완곡하게 표현해줘요. 가조건에 1대1 대응이다, fx가. 또는 뭐 역함수다, 역함수를 갖는다. 아, 그러면 증가함수구나, 감소함수구나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7번 넘겨볼까요? 야, 그래도 합성보단 낫지 않냐? 합성보다 나은 것 같은데. 자,
합성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냥 그래프랑 ymax만 그리면 되니까. 자, 1차 함수 f랑 이렇게 했을 때 다음 구해라. 함수 f의 식은 구할 필요가 구합시다. 자, 얘 역함수를 찾는 건 하수다. 자, 바꾸자. F5는 2. F의 F5는 마사니까 얘가 몇? 그러면 F 몇이? 2가 마사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러면 F5는 2니까 5A 플러스 B가 2. 2A 플러스 B가 마사 빼면 3A가 6. A는 그럼 B가 마8 맞아요? 그럼 fx는 어떻게 생긴 거야? 2x 마8. 자, 1번 찾았고요. f 역함수 3은 뭐라고 쓸까? t라고 나서 ft가 3 p라고 써서 f 몇이? p가 마이너스 1이 되는 t값 p값 찾는 게 훨씬 빠르다. 역함수 구하지 않는다. 문제에서 구해라 라고 할 때만 구하는 거예요. 역함수는. 알겠지? 자, 얘가 3되니까 몇?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몇? 7. 맞아? 그래서 2분의 10이라고 2분의 7 둘이 더하면 9 나옵니까? 답은 9다. 어렵지 않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뭐랑 같고? 1대1 대응이고 그래프로 얘기하면 뭐 해야 된다?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된다. 그럼 이것들이 만약에 뭐이면? 직선이라면 기울기의 곱이 어때야 되겠어? 양수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어지는 거야. 자, 풀어볼까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할게요. 그러면 3 플러스 kx 마 4.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8고 나오니까 k 마이너스 3 x 2. 직선이 두 개 나오나 봐. 근데 얘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만 해야 되니까 직선에서 증감을 관장하는 이 친구들 얘네들의 부호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그래서 k 플러스 3 k 빼기 3 둘이 곱한 값 몇? 2 3 양수다. 양수다. 부호만 똑같으면 돼. 1이 나와야 되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2차 공식이니까 k는 3보다 크거나 k는 마3보다 작기만 하면 1대1 대응이 되고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니까 역함수 그래프를 갖게 된다. 역함수를 갖는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나온다. 이거 100% 나와요. 자, 두 함수 f랑 g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돼 있다. 계산해봐라. f 역함수 g2 더하기 f의 g 역함수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겠지. 둘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어? 함수는 뭐는 성립했지? 무슨 법칙? 결합. 순서 바꾸지 않고 괄호만 내 맘대로 쓰는 결합 법칙은 성립했지만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나 부호 바꾸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G2 몇이야?
그러면 f 역함수 3값 구하는 거니까 얘를 t ft는 3 몇 나오냐? 1. 1? 아, p는 1. g 역함수 이 값 알아 몰라? g 역함수 2가 p라고 놓자. 그러면 g p는 몇 나와? 몇을 놓으면 어디다 넣을 건데 p를? 여기 g 두 개인데 둘 다 넣어보는 거야. 넣어봐. 첫 번째 식에다 넣어보면 3p 마이너스 2가 2. 그럼 p는 몇 나와요? 근데 이 p를 지금 너희들은 여기다 넣은 거 맞아요? 네. 그럼 그때 p 값도 뭐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아야 돼. 근데 1보다 큰 값 나와버렸지? 얘는 아니니까요. 또 2p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니까? 2. p는 2분의 3 나와. 이때 p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값 나와야 되는데 맞아 안 맞아? 맞죠? 2분의 3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아, 그래서 p 값은 몇이다? 2분의 3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괜찮아 괜찮아. 숙제 많이 안 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함수 fx는 2x 빼기 5와 5.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p라고 할 때 선분 5p의 길이를 구하세요. fx 그래프 보니까 뭐 하고 있어? 증가하면 역함수랑 만나면 누구도 무조건 만나? 아, 그러면 2x 빼기 5는 뭐라고 써도 되겠어? x. x는 몇? 아, 이 말이 뭔 말이야? fx랑 y는 x라는 직선이 만나서 생긴 교점의 x좌표가 5야. 네. 그럼 몇 컴마 몇이 되겠어? 무조건 5컴마 온 거야. 왜? y는 x라는 직선 위에도 있으니까 무조건. 그래서 p는 그냥 5,5라고 바로 써버리면 됩니다. 됐슈? 5 집어넣어도 되지만 f를 주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0,0과 5,5의 거리는 5루트 2? 네. 25 더하기 25에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요. 5루트 2 나오더라. 이제 뭐 교점이 두 개 나오면 뭐도 할 수 있겠어. 넓이 구하는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직선이 뭐 이렇게 생겼어. fx가 굳이 이렇게 생겼대. 굳이. 그러면 y는 x랑 만나니까 역함수는 굳이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굳이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막 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해서 곱하기 2 해버리면 되겠죠. 맞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교점 찾아서 방금 5루트이나 6루트이나 7루트 같은 거 쓰면 되겠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되겠지. 또는 뭐 배웠어요? 신발끈. 신발끈. 세 점 찾아서 그냥 신발끈 써버리면 되죠. 그리고 꼭 곱하기 뭐를 해줘야 된다? 2를 해줘야 된다. 100% 학력평가에서 이 색만 구하는 녀석들이 존재한다. 존재한다. 자. 우리는 155쪽까지, 그러니까 몇 쪽부터 하냐면 148페이지부터 155쪽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니네 분수에 덧셈 곱셈 못합니까?
유리민수에 뭐 그거 뭐 못해요 여러분? 안 할 거예요. 148.6. 하나만 하자. 하나만. 여기에 문제가 없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할 게 없습니다. 자 여기 150쪽 펴보세요. 복잡한 저것도 뭐 복잡하지도 않은데 어쨌든 나오지도 않고요. 3번 별표. 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건 외워야 돼. 분모가 두인수의 곱으로 나타내요. 이걸 부분분수의 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얘 이름이 부분분수예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가보면 A 곱하기 B 곱하기 C까지 있어요. 그 친구까지 외워놓으세요. 얘는 합평에 얘 단독으로도 나오고요. 앞으로 계속 쓰입니다. 계속 쓰여요.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루트 x 빼기 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1. 이거 유리화하면 어떻게 됐었죠? 루트 이거 맞습니까? 루트 x 빼기 이거 맞잖아요. 유리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걸 fx라고 할 때 f1, f2 해서 f100까지도 해라 라고 하면 루트 1 0, 루트 2 1, 루트 3 2 해서 루트 99 루트 100 99 해서 이렇게 다 없어지고 남는 거 하나 쓰는 거였잖아요. 기억납니까? 얘랑 같은 꼴이다. 저 부분분수가. 그래서 우리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거 계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막 통분을 막 하겠죠? 아닌데 1부터 막 이게 될 듯 말 듯 하면서 안 돼요. 근데 난감합니다. 그때 부분분수합 쓰는 겁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이때 A랑 B는 달라야 되고요. 선생님이 쓰는 부분분수합은요, B가 더 커야 됩니다. 커야 돼요. 작은 걸로 써도 되는데 B가 더 커야 돼요. 그래야 음수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자, 그럼 이 친구 바꿔볼까요? 얘가 A, 얘가 B. 그럼 빼서 더해. 아니, 빼. 2에서 1 빼면 1분의 1. 가로하고 A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얘는요? 3 빼기 2. 1분의 1 하고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숑숑숑 얘에서 얘 빼면 1분의 1 10분의 1 빼기 저 1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11분의 12로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자, 부분분수의 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문제 없어. 그래서 나중에 프린트 해줄 겁니다. 자, 뭐 얘들아 이거 분수분의 분수꼴 이렇게 BC분의 A 하는 거 알죠? 안 나옵니다. 다 배우고 왔죠? 자, 대략적인 것만 할게요. 배웠다. 유리함수를 언제?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1학기 여러분이 이제 완전 쪼꼬미일 때겠네요. 1학년 1학기 때. 지금 2학년이에요. 별 차이가 없는데. 1학년 1학기 때는 그래도 진짜 완전 초등학생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1학년 1학기면. 아 그런가? 아니 여러분들 그냥 한창 지금 성장하는 나이니까. 그것도 차이 여러분들의 1년 전과 선생님의 1년 전은 아예 다릅니다. 그래도 1학년 때 여러분들 막 1학년 1학기 때면 지금이라면 막 여러분들 이제 막 암호 수학에서 빨간 가방 들고 다녔을 때 아닙니까? 저 3학년 때까지 들고 다니는 친구들 굉장히 많더라고. 어쨌든 1학년 때 1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에서 정비례 관계랑 반비례 관계를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정비례 관계가 뭐였지? 직선 y는 ax, 그 다음에 반비례 관계가 y는 x분의 a. 그래서 한 쌍의 쌍곡선이 생겼었죠. 그거를 이제 심화해서 배우는 거예요. 심화해서. 그래서 반비례 함수 y는 x분의 a 이렇게 써졌지.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일정했었죠? 옳지. x와 y의 곱이 일정했었어요. x랑 y의 곱이 일정한 녀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신기한 게 심화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니네가 배운 게 이거잖아. 옳지. 이런 한 점 적어서 이렇게 생긴 사각형과 뭐 이렇게 생긴 사각형일 때 이 삼각형과 이 사각형의 넓이가 똑같다. 이런 거. 요게 이제 심화돼서 막 나오거든요. 응? 요거 여기 이렇게 그걸 저 A가 담당해요. 저 A라는 녀석이 담당합니다. 자, 그래서 유리 함수는요 분수식 함수, 분모에 x가 깔려 있을 때 유리 함수다. 그래서 몇 차식 함수일까요? 마이너스 1차식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수에 마이너스 1이 달리니까.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x의 그러니까 이건 안 한가요? 이건 하지 않습니까? 해. 얘도 나올 수 있어요. 얘도 나올 수 있어. 하지만 유리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식은 이거다. 그래서 분모의 x의 개수가 1차일, 차수가 1차일 때를 기본으로 하고요. 분모의 차수가 2차, 3차, 4차로 늘어나가는 건 거의 가우스급이다. 거의 가우스급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 우리가 막 풀다가 그런 문제를 마주쳤다.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여러분 잘하는 거. 런 하시면 되겠죠? 런 하세요. 런 하시면 돼요. 아직은 그냥 분모의 x의 차수가 몇 차식인 1차식인 함수를 유리함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의 정의역이 중요한데요. 별표. 유리함수에서는 치역도, 공역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의역이 중요합니다. 왜? 뭐가 생긴 게? 분모가 생기지.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되지? 옳지. 0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분모에 x가 박힌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x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x분의 1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x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x가 0이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0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수는 있어도 0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수학에서 또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범위가 0이 되면 안 된다, 3이 되면 안 된다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야. 점근선. 그래서 는 때면 이거 나 때면 뭐지? x는 0. x는 0. x는 0이 누구죠? X 얘 y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y축에 갈듯 말듯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갈듯 말듯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얘는요? 얘도 이게 막 지금 x축에 갈듯 말듯 하면서 계속 내려가거든요. 얘도 x축에 갈듯 말듯 하면서 쭉 올라가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근데 낫이 없잖아요. x가 0이 아니면 y도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a가 0이면 상수함수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도 여기가 1이 달려버린 순간 y 값이 절대 0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이거 x가 뭐가 바뀌든 간에. 그러니까 이 y 값도 뭐가 될 수가 없어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도 점근선이니까 얘 이름이 뭐죠? 점근선 방정식 y는 0. y는 0이 무슨 축? x축. 그래서 이 그래프가 y축과 x축을 점근선으로 만든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가까워지는 선. 이라고 선생님도 설명합니다. 점점점 가까워지는 선. 뭐 근접하는 뭐 그런 거겠죠. 점차적으로 근접하는 선 또는 한없이 가까워지는 선. 그러니까 점근선이라는 얘기는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뭐는 안 돼. 만나선 안 돼. 만나선 안 돼. 이 점근선의 얘가 한없이 가까워져. y축에. 하지만 y축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무슨 개념이야? 순환소수 개념인 거야. 가까워지잖아. 가까워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이 x 값이 0과 0 이게 1보다 작은 값이야. 2분의 1이야. 그럼 몇 나와? 3분의 1. 4분의 1이면? 10만 분의 1이면? 그래서 여기 0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y값은 엄청 커져요. 하지만 0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이 값은 계속 커지기만 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또 x값이 막 커져. 이제 막 10만, 100만이야. 그냥 x가. 그럼 이 y값은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하다가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10억만 분의 1 막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y값은 작아져. 존에 작아지는데 0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렇게 x축과 y축을 점근선으로 갖게 됩니다. 쉽지? 오케이. 자, 원래 하지 않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이런 것도 해봅시다. 자,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세요. 이렇게 분수를 써버렸으니까 약분을 해버린 순간 돼? 안 돼? 안 되네. 이 자식이 그냥 뭐만 아니면 돼. 0 뿔마 1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근데 뭐가 뿔마 1이 아니면 돼? x가. x가 뭐죠? 옳지. 정의역. 그래서 정의역의 범위는 뿔마 1 아닌 실수 전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요 그래프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주세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그럼 몇 나와? 마이너스 1000 넘어. 무조건 1 나오겠죠. 위아래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500을 넣어도 똑같겠지. 계속 1 나와. 그래서 이 그래프는 1만 계속 나오다가 마이너스 1일 때 구멍이 이렇게 뿅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과 1 사이에서도 어때? 2분의 1 같은 거 집어넣어도 쭉 나와. 그랬다가 1이 됐을 때 구멍이 뚫리고 다시 쭉 나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저 구멍은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뚫려 있는 거야. 이 함수에선 마이너스 1인 값을 가지면 안 되니까